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용관입니다. 대전 본원 경매물건 2021년 8월 31일 날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거는요, 빌라가 2건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4건입니다. 뭐 공부할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고 뭐 크게 분석할 거는 없는데 또 어려운 것도 없고요. 또 권리상의 하자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내용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도 공부도 할 겸 오늘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은 동구 가양동에 있는 사문빌라입니다. 면적이 52제곱미터예요. 괜찮죠? 이 정도면. 감정 가격은 7,15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5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10%. 여기 보시면 소유자나 채무자가 상속인들이에요. 이게 상속 물건이라 그렇거든요. 상속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경매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시점은 2021년 2월 15일입니다. 사용 승인 91년 10월 28일이고요. 빌라는 가격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뭐 개발되고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9월 23일 임차인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일자가 보니까 2014년, 확정일자가 2020년인데 세대 열람을 보니까 2014년 4월 24일로 전입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5월 10일이고요. 이분은 5월 7일 날 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1,000만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고 이분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겁니다. 2014년 4월 24일 날 최초 전입하고 다른 곳으로 점거했다가 이날 다시 전입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이분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대항력이 없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고 요거 받아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근저당 요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2011년 9월 23일 소유권 가져오면서 그날 바로 했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게 거의 없어요.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고 또 채권 금액도 이게 전부예요. 현재 감정된 가격보다도 낮고 그리고 유찰된 가격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다 받고 상속인들끼리 배당을 받아갈 것 같아요. 일부. 크게 명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1,000에 30만 원, 그리고 뭐 A동 1동으로 통칭된다라고만 써 있고요. 근저당권자,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입했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재전입했다. 요거 내용이 있는데 크게 뭐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격을 보면 요거 사문빌라 52제곱미터 요거거든요. 6,700만 원. 요 정도 가격이라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6,700. 요게 2019년도니까 그래도 7,000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양동 그 현대자동차 있는 사거리 인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중구 옥계동의 대하빌라예요. 요건 미납 사건이 하나 발생했네요. 3,12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미납했습니다. 그 당시에 2명이 입찰을 했는데 차순이자가 2,750만 원이었어요. 현재 최저가가 2,450만 원이니까 이번에 이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최저가 선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물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4층이거든요. 4층이면 1층과 같은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여기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사용 승인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옥계동 쪽은 그렇게 큰 가치는 없거든요. 그러나 추후 이제 굉장히 오래되겠죠. 한 10년 정도를 보고 간다면 이쪽 지역도 뭐 재개발이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사용 승인이 91년도입니다. 오래됐어요. 42제곱미터고 이게 좀 평수가 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평수가 좀 작아요.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네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미납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라는 거고 근저당, 가압류, 뭐 임의경매 사건,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는 받아갈 게 거의 없어요. 왜 미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낙찰 가격을 높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세보다도 높아가지고 이분이 미납을 하지 않았냐. 여기만 믿고 5천만 원이라는 요 금액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안 되고 그리고 명도하고 뭐 안에 시설하고 하면 오히려 다른 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납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가격을 볼게요. 42제곱미터가 한 건이 거래된 적이 있어요. 3,900만 원입니다. 이걸 보고 뭐 3,1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명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전세는 한 2천만 원대, 월세는 뭐 500에 한 35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월세를 받으실 분들한테 하고 그냥 투자 관념에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신다, 오래도록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제동의 아파트 물건이에요. 구봉마을 9단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 10%고 5구 타입이에요. 강제경매 사건이고요. 가격 시점이 2020년 7월 달이에요. 한참 오르길 때죠. 그때가 저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돼요. 어떻게 보면 5구고 사용 승인이 2000년도고요. 2층입니다. 관제고등학교 인근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배당 요구 종길이 2020년 10월 6일인데 임대차 관계가 없대요.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 없다라고 해서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근저당권자, 그리고 압류, 가압류, 여기 강제경매라고 그랬죠? 여기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으로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 것이다 라고 보이네요. 내부 평면도를 보면 화장실이 하나예요. 이게 두 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5구 타입인데 이게 화장실이 하나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한 개라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된 가격을 보면 2층이라고 했잖아요. 2층 여기 보니까 1억 8,800이네요. 그러면 아까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1억 8천대였죠. 그때 한참 오를 때 가격을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물건입니다. 동구 중동에 있는 올인 하우징이라는 물건이에요. 중동 시내 쪽인데 이게 상업시설 쪽이에요. 이렇게 상업 주상복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라고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1억 5,680만 원이고요. 72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 승인이 2018년 8월 10일 뭐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4년 채 안 된 거고 보존 등기가 2018년 9월 20일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9월 20일. 요거보다 지금 임차인들의 전입이 더 늦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길이 21년 3월 15일입니다. 여기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인을 넣은 거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새 건물 이렇게 진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분양 가격이 뭐 3억대인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이 지금 그때 당시 분양 가격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것 같아요. 이런 3억 2천.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도 이 가격을 믿고 그대로 임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이렇게 유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역은 가격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계속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빌라도 그렇고 이렇게 주상복합 형식으로 된 거는 분양 받으실 때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2018년 9월 20일 근저당 무슨 새마을금고인가 보죠. 임의경매는 금고에서 했고 1억 7,400. 이분은 거의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대부분은 회수하는데 문제는 2019년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 10월 7일. 2019년이면 여기 근저당 바로 밑에거든요. 이분이 8천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1억 5,600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지금 1억 7,400이에요. 그럼 못 받아가잖아요. 이분 1억 8천에 낙찰도 못 받아가요. 거의. 그래서 임차인 8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끔 주택공사에서 임차하고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주택공사도 돈을 이렇게 띄는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잘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거 중개하실 때 분양 가격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거래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첫 번째 아파트 들어갈 때는 거의 70% 선인데 이거는 70% 해도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임차인이 만약에 더 높은 금액에 들어갔다고 하면 전액 다 보증금을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덕구 중이동의 영진노열 아파트입니다. 백이동 물건이고요. 71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이 1억 7,500만 원.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1억 2,250만 원이네요. 이 물건은 제가 그래도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단지가 이것만 보면 작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영진노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철길이 옆에 있어서 그렇지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오정동 사거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여기 생기는 인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본다면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그래도 상승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이쪽은 15층 중에 3층 층이 좀 약간 아쉽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월 9일인데 뭐 전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소유자가 전체 사용 중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된 게 없고 배당 요구도 중요하지 않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게 8,400만 원,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 7천만 원. 경매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뭐 다 못 받아가요. 이분은 8,400이 이게 얼마 남아있냐가 중요하겠죠. 거래가액도 보면 1억 3,500에 거래했어요. 소유권이 2019년도에. 그러면 이게 1억 3천이니까 1억 7천.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도 현재 이 최저가가 1억 3,500보다는 저렴하다라고 보입니다. 가격을 볼게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억 4천대, 2층이 1억 8천에 거래됐네요. 요거를 준한다면 1억 8천 선이 시세라고 보고 전세는 1억 정도, 1억 2,600 정도 이렇게 전세가 되고 있고 거래는 뭐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2016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오름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아파트 저렴한 거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전세 해가지고 아니면 전세 말고 월세 수익을 내실 분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유성구 간평동의 테크노밸리 2단지입니다. 감정 가격이 5억 2,100만 원, 그리고 입찰 보증금 10%죠. 84 타입입니다. 강제경매 사건이고요. 보존 등기가 2006년, 25층 중에 20층. 배당 요구 종기일이 21년 6월 28일, 발소 기준 권리가 20년 1월 29일. 근데 전입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와, 이거 많죠. 압류, 가압류 쭉 있는데 이 가압류만 쭉 있어요. 거의 가압류, 압류만 있는데 안분 배당입니다. 현재 경매 신청은 여기서 했고요. 2억 5천대를 채권 금액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사건으로 판결 받았어요. 서울보증보험이고 이게 뭐 다른 뭐가 보증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매가 나온 것 같고 크게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시세를 보니까 5억 500, 5억 정도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현재 감정 가격 대비 어떻게 되죠? 좀 시세가 좀 낮죠? 그럼 한번 유찰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유찰되면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이고요. 전세 금액을 보니까 2억 6천대, 3억 4천대, 뭐 3억 4천 정도 잡아도 한 전세는 한 60%대 정도 매매가 대비 73%라고 되어 있네요. 한 요 정도 선에다가 전세가 들어간다라고 보입니다. 요거 시세 잘 판단해서 보시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거 입찰하실 때 관리비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분석 꼭 잘 하시고 오늘 물건 중에서는 권리 분석이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대항력들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이런 것들이고 빌라 첫 번째 물건 같은 거 삼흥 빌라 같은 거는 뭐 명도도 그냥 다 끝나요. 모든 게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좋고 가양동 쪽이라 앞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건의 경매 물건을 분석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또 괜찮은 게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도 좋은 물건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투자할 물건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